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원생명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건 이제 코로나19라든지 뭐 엠폭스라든지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나왔던 이슈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10월 16일에 나왔던 이슈죠. 자회사 VGXI 글로벌 시장 진출 박차 소식에 주가 벌떡이라는 제목이네요. 동사의 자회사인 VGXI가 미국 바이오 물류 솔루션 기업인 크라이오포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VGXI는 메신저 리보핵산 즉 mRNA 치료제 생산을 위해 크라이오포트의 공급망 솔루션을 도입하게 됐다. VGXI의 텍사스주의 오드랜드와 콘로에 위치한 생산 시설에 크라이오포트의 첨단 기술이 적용돼 mRNA 치료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라이오포트의 첨단 물류 솔루션 도입을 통해 VGXI의 mRNA 치료제 생산 시설을 최첨단 시설로 업그레이드한다. 동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mRNA 치료제 개발 및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동사가 속한 백신 진단 시약 관련된 종목으로는 대성미생물, 신풍제약, 이글벳, 유한양의 코미팜, 시덴, 일양약품 등이 있으며 동사는 생명공학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며 핵산 기반의 바이오 신약과 항염증 치료 신약 등의 신약 개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분기 현재 동사는 플라스미드의 제조와 심지 제조 및 생산을 영위하고 있는 2개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면서 신규 사업인 바이오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코로나라든지 뭐 엠폭스 관련된 모멘텀이 아니라 자회사 관련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 모멘텀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향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 주가 보시게 되면 아주 강하게 상승했잖아요. 이 강하게 상승했던 배경은 바로 보다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 차익실현 물량했습니다. 차익실현 물량 나오면서 상승하기 전 가격대로 다시 회복이 됐다. 원상태로 돌아왔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현재 5.97% 상승하면서 2,485원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 1차 장대 같은 경우는 2,750원 그 위에 자 2,790원 그리고 3,100원과 3,400원, 3,700원, 4,100원권이 되겠습니다. 4,1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400원 그 밑에 2,200원과 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기 전 가격대로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또 잡아볼 만한 위치입니다.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이 동사 같은 게 어떻습니까? 뭐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멘텀에 따라 가볍게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바닥을 형성한 상태에서 자 현재 어느 정도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 나오면서 현재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37만 6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매도에서 최근에 조금 사면서 현재는 순매도에서 트레이딩 구간으로 전환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9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 조금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현재 사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개인 핸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달 동안 46만 5천 주를 샀고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순매수에서 현재 최근에 좀 팔면서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조금 생각을 좀
버리셔도 되는데 개인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개인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팔면서 현재는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개인이 현재 사거니 팔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서로 간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동사는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신용비율이 0%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자,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은 10.4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 경영한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대 지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약하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동사가 꼭 그렇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 최대주 지분율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최대주 지분율 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 하고요. 주식한 지 5년, 10년이 된 사람도 제가 말한 걸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충분히 계실 겁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이렇게 사거니 팔거니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최대주 지분율이 30% 가지고 있는다고 20% 가지고 있는 10% 가지고 있는 회사는 최대주 가지고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이 회사에 대해서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다.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지분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 당연히 배당해가지고 본인이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신뢰가 좀 떨어지면 그만큼 투자를 좀 덜 하겠죠. 자, 동사가 이제 꼭 그렇다는 개념은 아니고, 자, 책임 경영에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 경영의 반대 개념을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책임 경영의 반대 개념은 앞에 없을 무자를 넣습니다. 무책임한 경영이 됐습니다. 무책임한 경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자, 주가 고점에 올라갑니다. 주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자, 최대 주주라든지 특수 관계인들이 거기서 일부 차익실을 해버립니다. 차익실을 해버리고, 아니면은 거기서 CBBW 일반 공모 유상증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유상증자 빵 때린다는 거죠. 주가 쭉 떨어진다. 그러면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가겠죠. 쭉 내려가면 회사에서 전혀 그에 대해서 이제 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좀 어떻게 좀 방어 좀 해보지,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뭐 내용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주가 줄줄줄 떨리다가 아주 한참 밑에서 최대 주주가 지분율 늘립니다. 역시 우리 최대 주주가 책임 경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점에 샀던 최대 주주는 또 고점이 되면 거기서 차익실을 해버립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무책임한 경영이란 개념은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일반 개인 투자처럼 저점을 사가지고 고점에 파는 겁니다. 본인이 그 회사에서 가장 잘 알잖아요. 최대 주주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파는 겁니다. 일반 개인 투자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죠. 자, 경영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회사를 묵묵히 계속 지켜야 되는데 일반 개인 투자처럼 사고 팔고 트레이딩 한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무책임한 경영이 됐습니다. 동사가 꼭 그렇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왜 최대주 지분율 보는지 이유를 말씀드렸다는 참고하시고, 동사가 꼭 그렇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480억 원대에서 작년에 400억 원대, 조금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 지속, 당기순이익도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분기 실적 역시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이죠.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30%대, 유보율은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유보율이 상당히 낮네요. 상당히 100%도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 유보율이 45%입니다. 부채비율은 35%이고요. 자, 동사 EPS는 당기순이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이고요. BPS는 1458원이 됐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15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일지 2485원입니다. 현재는 PBR 2배가 조금 안 됩니다. PBR 한 1.7배, 1.8배가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라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적정 주가 수준에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 수준 얼마냐? 주식 농민께서 직접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1458원 곱하기 1배에서 2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1450원에서 2900원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중소형 바이오주다 보니까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모멘텀을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제약 쪽에서 현재 65%, 심지 쪽에서 패브릭 심지 쪽에서 18.6%, 그리고 패브락 관련된 쪽에서 13%,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액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전화 했던 게 2022년도네요. 올해 2024년도니까 매물은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대상 회사로는 플라스미드 관련된 DNA 백신을 제조하는 회사 있고요. 의료용 심지를 제조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오늘 종가 2,485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자로는 개인이 핸드라운드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2,4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4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38.5% 감소했었습니다. 모멘텀은 자회사인 VGXI가 글로벌 시장 진출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관련돼가지고 미국 텍사스 주의 공장 관련돼가지고 생산시설에 mRNA 친해에 관련돼가지고 현재 사업을 좀 준비 중인 상태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오셨습니다. 차트 추세는 48.4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1.7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2,750원, 2차는 3,7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2,200원, 2차는 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